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에 사는 64 박영자입니다. 평생을 굽은 허리 펴볼 새 없이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예전엔 평택 시내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하루 종일 떡볶이 국물에 손이 대고 튀김 냄새에 절어 살아도 아이들 학원비 보태고 남편 병원비라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감사했어요. 기름값 아끼겠다고 한겨울에도 손 호호 불며 리어카 끌고 장 봤고, 가게 문 닫고 나면 무릎에 파스 3장은 기본으로 붙였어요. 그렇게 살아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건강하고 자식들만 잘 크면 다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지금은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몸도 마음도 참 많이 지쳤습니다. 며느리는 저희 집만 오면 아이들 핑계를 대며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명절, 제사, 생일 언제든 아이가 예민하다는 말 한마디면 하루 종일 방문만 닫혀 있고 저는 그 문 앞에 밥을 두고 돌아섭니다. 그 모습에 저는 상처받았지만 어른이니까 시어머니니까 매번 꾹 참아왔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피곤하겠거니 시대가 달라졌겠거니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한 번, 두 번씩 서운함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저도 그냥 똑같이 해봤습니다. 며느리처럼 행동해봤더니 그제야 상황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알겠더군요. 놀란 얼굴로 화를 내는 며느리를 보며 내가 그동안 쓸데없는 짓 하며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참고 참던 그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나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닐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는 듣고 공감해 줄지도 모르니까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시댁만 오면 갖은 핑계를 대며 방에서 나오지 않던 며느리에게 참다 참다 똑같이 해줬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저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남편은 평택 외곽에서 작은 철물점을 했습니다. 처음엔 가게 하나 없이 리어카에 공구를 싣고 공사장마다 돌아다녔어요. 여름에는 땀이 줄줄 흐르고 겨울엔 손이 얼어붙었죠.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입소문이 나서 작은 점포 하나 열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가게 문을 처음 열고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드디어 사람들 앞에 가게 주인이 되었구나 싶어서요. 저도 남편에만 기대고 싶진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며 병원비며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조그만 구멍 가게였지만 떡볶이 국물 하나로 단골들이 생겼어요. 사장님 떡볶이 국물 너무 맛있어요. 그 말 들으면 허리 아픈 것도 손목 쑤신 것도 싹 잊혔죠.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시장 가고 가게 열고 저녁 마감하고 돌아오면 밤 10시. 그러다 남편 병원 데려가야 할 날엔 하루치 반찬을 전날 미리 해두기도 했어요. 그 고단한 하루하루 속에서도 아이들만 잘 자라면 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조용했어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잘 이야기하지 않았고, 혼자 방 안에서 컴퓨터 만지작거리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도 말썽 부리지 않고 자기 일은 알아서 하던 아이였죠. 나중에 서울에 있는 IT 회사에 취직하고 엄마, 나 정규직 됐어. 하는 말에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서울에서 일하다가 소개로 만난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땐 이제 내 아들도 가정을 이루는구나 싶은 뿌듯함이 컸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본 날 단정한 차림에 또렷한 눈매, 야무진 말투가 참 인상 깊었어요.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다니는 회사도 크다더군요. 아들이랑 나란히 앉아 있는데 오히려 며느리가 더 똑부러지게 보였어요. 속으로는 참 잘난 집 딸이 우리 집에 와주네 싶어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처음 명절에 내려왔을 땐 참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하며 앞치마를 입고 부엌에 들어오더라고요.
말도 예쁘게 하고 조용히 저를 따라 전도 붙이고 나물 무치는 것도 물어보곤 했죠. 어머니 이건 어떻게 간하셨어요? 제가 메모해도 될까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아, 나도 딸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 시절이 저는 아직도 또렷합니다. 명절이면 새벽에 같이 일어나서 콩나물 손질하고 김치찌개 간 보고 시장에서 같이 장봐온 재료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며 웃었던 시간들. 아들은 쭈뼛쭈뼛 말없이 설거지만 도왔고 며느리랑 저는 주방에서 나란히 일하며 눈빛만 마주쳐도 웃음이 났어요. 그랬던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하겠거니 했어요. 애가 예민해서요. 방에서 좀만 쉬고 올게요. 그 말이 점점 익숙해졌고 점점 거실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참았습니다.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그 시절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젖병 물리고 손목엔 파스 붙인 채로 분유 타러 부엌 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며느리는 밥도 방에서 먹고 명절에도 부엌에 한 번 안 나오는 날이 생기고 제가 문 두드려서 얘야, 밥 먹자. 애 자고 있어서요. 저희는 이따 따로 먹을게요. 하고 말하곤 했죠. 그럴 때마다 내 마음 한쪽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다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그렇게 무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멀어진 듯한 그 공기가 내 마음속을 휘젓는 걸 견디기 어려웠어요. 손주는 여전히 예뻤고 아들도 나름 노력은 했지만 그 작은 균열이 우리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리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벌어졌습니다. 그해 추석은 왠지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날씨도 쌀쌀했고 몸 상태도 안 좋았고 무엇보다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서운함이 자꾸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다르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명절 하루 전부터 시장에서 재료를 사고 나물도 삶고 고기 양념도 해두었습니다. 전 부치면서는 창문 너머로 아이들 오는 차 소리를 상상했죠. 아들과 며느리는 저녁 무렵 도착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을 때 괜히 반가워서 앞치마도 벗지 못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애가 피곤해서 좀 먼저 씻기고 재울게요. 하고는 짐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문이 탁 하고 닫히는 소리, 그게 마치 오늘은 나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은 흘러 점심시간이 다가왔고 밥상은 차려졌지만 여전히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밥 먹자. 며느리는 애 재운다고 하니까 그냥 두자.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더 속상했습니다. 결국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밥 먹자. 오랜만에 얼굴 보는 거니 다 같이 밥 먹자. 그랬더니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애가 낯선 곳이라 그런지 계속 칭얼대서요. 저희는 방에서 따로 먹을게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쟁반에 밥을 담았습니다. 그릇 위에 랩을 씌우며 속으로 수십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그동안 해온 정성은 뭐였을까? 이 집이 그렇게 낯설고 불편한 곳이었나? 나는 며느리에게 어떤 존재였던 걸까? 방 앞에 조용히 밥상을 내려놓고 돌아서려는데 그 순간 문이 살짝 열리더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다음엔 꼭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은 오지 않았고 그 말은 위로가 아닌 약속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명절이며 제사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같은 말로 방 안에 머물렀고 아들은 조용히 묵인하는 분위기였어요.
심지어 제 생일날에도 가족이 모였는데 며느리는 아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라며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땐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날 생일상에는 며느리 대신 텅 빈 의자가 내 생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 집이 그렇게 불편하니? 잠시라도 같이 얼굴 보는 게 그렇게 불편하니? 아들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애가 예민해서 그래. 미안해. 이해 좀 해줘. 이해. 그 말은 늘 저에게만 요구됐습니다. 나는 이해받은 적이 없었고, 나는 늘 참기만 했고, 나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주방에서 며느리와 단둘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방에만 있으면 나도 서운해진다. 잠시라도 같이 대화하면 조금만 같이 있으면 안 될까? 그러자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저희 집 오시면 그러셔도 돼요. 방에서 쉬시든 뭐든 편하게 하세요. 저희는 신경 안 써요. 그 말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신경 안 쓴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은 그저 아무 상관도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닌가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똑같이 해보자. 그렇게까지 무시당하며 참고만 살 순 없어. 말없이 쌓여온 감정이 결국 제 안에서 조용히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날은 설 명절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명절만 되면 손에 물집이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이번엔 도무지 손이 가지 않았어요. 전도 안 부치고 고기도 안 삶고 그냥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속으로 수십 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까지 이렇게 하면 진짜 가족이 무너지는 거 아닐까? 하지만 더는 내가 혼자만 애써야 할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이 의아한 듯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은 왜 아무것도 안 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나도 좀 쉬고 싶어요. 나도 요즘 몸이 예민하잖아요.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힐끗힐끗 바라보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오후가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도 저는 예전처럼 뛰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실에 앉은 채로 왔니 하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익숙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가 차에서 토했어요. 좀 씻기고 쉬게 할게요. 그리고는 익숙하게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 문소리는 이번엔 차갑게 쿵 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TV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날따라 뉴스 소리도 예능 프로그램도 마음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졌고 남편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밥은 어쩔 거야? 애들도 배고플 텐데. 저는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해요. 나도 이제 예민해서 부엌에 오래 못 있겠네요. 결국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밥 안 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나도 피곤해서 좀 쉬려구나.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데워 먹어. 아들은 당황했고 며느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말 대신 침묵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소도 안 했고 과일도 깎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울어도 반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요즘은 나도 예민해서 좀 쉬고 싶어.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이해해줘.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번엔 제 심장을 꼭 쥐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조용한 거실에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당신 엄마 왜 저러는 거야? 몰라 우리한테 화난 것 같은데 이런 식이면 다음 명절엔 그냥 오지 말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사람이다. 나도 상처받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니네가 와서 방 안에만 있으면 내가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 같은 집에 있어도 대화 한마디 못하고 매번 밥상도 따로 차려주고 나 혼자 설거지하고 내가 그렇게 불편하니? 내가 왜 그래야 해? 아들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고 며느리는 멍하니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애 키우는 게 힘들어서 그랬어요. 어머니 피한 건 아니에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한 적 없니? 왜 한 번도 눈 마주치고 진심으로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니? 나는 내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서운함, 눈물, 외로움이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들었어요.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차 트렁크에 캐리어를 넣는 모습이 희미한 불빛 아래 보였습니다. 손주 얼굴도 못 보고 그저 차창 너머로 인사도 없이 떠났습니다. 그 뒤로 한 달 넘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에 연락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손주 목소리가 그립고 며느리와 나눈 작은 대화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했나? 그래도 어른인데. 그런 자책과 나만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 순 없다는 분노가 매일같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그날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죄송해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래, 갑자기 화내서 놀랬지? 난 너희랑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지내고 싶었어. 나는 내가 나를 싫어하는 줄만 알았어.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해와 서운함을 조심스럽게 꺼냈고 이해받고 싶었던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구나 하고요. 지금은 예전과는 조금 다른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완전히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게 저는 고맙고 또 다행스럽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먼저 안부 전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번에 애 학교 행사 있어서 못 내려가지만 다음엔 꼭 갈게요. 그 짧은 말 속에서도 이제는 저를 피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와 손주가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여줄 때면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가 또 먹먹해집니다. 할머니, 안녕? 보고 싶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지고 마음이 말랑해집니다.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는 감정을 소비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먼저 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도 이제는 명절이면 간단한 음식이라도 같이 하려 해요. 비록 전을 부치진 않아도 과일을 깎고 차를 내오고 식사 후엔 제가 치울게요, 어머니. 하며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그 한 걸음, 그 한마디에 제 속에서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제 손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내려놓았어요. 명절 음식이 부족해도 집안이 조금 어수선해도 가족끼리니까 편하게 지내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젠 억지로 참고 애쓰는 대신 솔직하게 내 마음을 말하려고 합니다. 얘야, 이번엔 좀 힘들었는데
네가 도와줘서 한시름 놓았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도 훨씬 편해 보이더라고요. 사람 사이의 갈등은 생각보다 단순한 말 한마디로 시작되고 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깊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집도 그랬습니다. 서로가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알아서 이해하겠지 생각한 결과는 서운함이었고 오해였고 눈물뿐이었어요. 이젠 그 눈물을 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오해하지 않으려 합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사랑보다도 대화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손주가 제법 커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로 다 풀어내고 할머니, 우리 집 언제 와요? 하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조만간 갈게. 이번엔 할머니가 너 좋아하는 과일 가득 사갈게.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는 어머니, 그럼 이번엔 저희가 밥 해드릴게요. 그냥 오셔서 쉬기만 하세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그래, 나도 결국 사랑받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놓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고 누군가의 무거운 마음에 작은 바람이라도 불어넣을 수 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말 한마디를 꺼내지 못해 서로를 오해하고 상처받고 있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도 말하지 않아 멀어지고 표현하지 않아 오해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공감이 저 같은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도 가슴에 지친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더 많은 용기를 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